그리고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은 결국은 또 재료 이미지에 관한 것인데 세그멘테이션인데 어, 재료 이미지에 대한 그 페이즈 상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문헌들을 보면 지도학습적으로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번째 토픽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다. 프랙티컬하지 않다. 프랙티컬하게 가기 위해서는 unsupervised learning으로 가던가 또는 weekly unsupervised learning으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겠다. 제가 weekly unsupervised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으로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재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먼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금속에서 이제 주로 이제 금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 그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 페라이트가 어떻게 되냐, 폴라이트, 베이나이트, 마텐사이트라는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케니컬한 프로퍼티가 우리가 서로 다르게 계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그 스트럭처의 캐릭터라이즈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 상들이 여러 가지 상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각각의 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전문가는 알 수 있겠죠. 그 재료의 이미지를 보면 이 뭐 예를 들어 이 그림의 이 픽셀에는 페라이트에 해당하는 상이고 뭐 이 이미지 또는 이 픽셀은 뭐 베이나이시고 그렇게 되면 각각의 상들을 그 표시를 할 수 있을 테고 그 상들이 그 전체 재료에서 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계산을 뭐 이렇게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금속에서 페이즈를 멀티 페이즈가 있을 때 다상이 있을 때 각각이 어떠한 상들인지를 예측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오면 어 여기와 이런 상들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뭐 저희가 재료를 잘 모르지만 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인공지능적으로 자동으로 페이즈를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접근 방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 이미지를 재료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에게 드리고 어노테이션을 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세그멘테이션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색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색칠을 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이미지에 있는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제 색칠을 다 하게 하는 거죠. 색칠을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다른 색깔을 칠하고 전체를 그렇게 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또는 픽셀 투 픽셀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고 이 중간에 네트워크는 FCN 계열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그 예로 뭐 이런 논문에서도 보면 FCN 계열로 뭐 세그멘테이션을 했죠. 근데 이것은 보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와 매뉴얼리 어노테이트한 세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를 이건 페어드 이미지인 거죠. 해서 지도학습적으로 네트워크를 짰습니다. 이것은 프랙티컬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이미지를 어노테이션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을 비지도 학습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가 이 네 번째 리서치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언수퍼바이즈 러닝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딱 던져주면 상들이 몇 개가 있고 뭐 각각의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또 너무 그 어떤 아무런 그 전문가의 어떤 그 정보 또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없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절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는
weakly supervised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여기는 하늘, 여기는 나무, 여기는 잔디, 여기는 소.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어노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색칠을 해야 뭐 예를 들면 다르게 라벨링을 픽셀별로 라벨링을 하던가 아니면 색칠을 다르게 하면 되겠죠.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페어드 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투 이미지 그 학습을 해야 되니까 재료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인풋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어노테이션 된 레이블링 된 이미지가 이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가 전문가가 픽셀별로 레이블링을 클래시피케이션해서 주던가 또는 색칠을 해야 되는 거죠.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투머치 코스티한 거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나온 방법이 위클인데 뭐냐 하면 여기 스크립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 뭐 여기서 이게 스카이다, 추리다라는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거는 의미가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쓱 긋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거는 다 같은 클래스다. 뭐 이렇게 쓱 긋는 거예요. 지금 색깔은 다른 걸 써야겠지만 이 정도의 어노테이션은 이건 지금 어노테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처럼 이렇게 색깔을 다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쓱 긋는 겁니다. 또 다른 색깔로 또 긋고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긋는 거예요. 색깔은 다른 겁니다. 이러한 정도의 슈퍼바이즈는 윌링리 할 의향이 있는 거죠.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클리 약한 지도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재료에서 보면 요 정도 어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이걸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재료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있는 것은 true 레이블인 거죠. 그 정보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정보는 쓰겠다는 거죠. 자, 좀 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디벨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요게 인풋 이미지예요. 인풋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여기 좀 이제 여기가 좀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 픽셀별로는 그 무조건 클래스가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세그멘테이션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클래스가 뭐 이 경우에는 5가지라고 치죠. 5개였는데 이 픽셀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를 취할 테니까 이런 확률이 나올 텐데 우리가 그 확률 중에서 아그맥스를 취하겠죠.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뭐 여기 다른 픽셀의 값을 구하면 뭐 이런 확률이 다르게 구해지겠죠.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어 날리지가 뭐냐 하면 각각의 픽셀은 하나의 클래스로 어사인이 되어야 되니 그것을 우리는 아그맥스를 통해서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그냥 강제로 뭐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이것은 90, 0.9, 그 다음 나머지는 0.1로 이렇게 수도 라벨 레이블링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픽셀은 하나의 클래스에 속해야 된다는 prior knowledge를 implementation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loss 펑션이 좀 더 뭐 좀 더 추가가 되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된 부분에 해당하는 픽셀은 우리가 true 레이블링이고 정답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로스 펑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픽셀 와이즈로 그냥 스크립을 하는 레이블과 네트워크 예측한 모델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 하면 피처 시뮬레리티인데 아웃풋을 예측한 것이 수도 레이블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네트워크 학습을 할 때 가능한 한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하게 했으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로스 펑션에다가 이것과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로 클레임을 하도록 강제로 저희가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푸시를. 그래서 프리딕트된 모델과 이거겠죠. 이거가 수도 레이블링하고 유사해지도록 로스 펑션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는 뭐냐면 스크리블 된 레이블은 여기가 이 프리딕트된 모델이 그대로 이거 정답을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픽셀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면 되고 없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없는 픽셀에 대해서는 이것 플러스 또 여기가 이미지인데 여기가 조금 제가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머신러닝 제가 하는 머신러닝 클래스에서 리그레션에서 그 로스 펑션에다가 뭐 L2 놈, L1 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이론을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이미지 상에서 그 이웃하는 픽셀들 간에 이웃하는 지금 저희가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니까 이 근처의 값들은 유사하겠죠. 그것을 이제 공간상에서의 어떤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간상의 픽셀들의 레이블링을 비교했을 때 같겠죠. 사실은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 같은 레이블일 테고 여기가 넘어갈 때 이제 레이블링 값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L2 놈보다는 L1 놈으로서 그 공간상에서의 픽셀의 차이를 디파인 하는 것이 그것은 이제 결국 L1 놈을 쓰겠다는 건데 그런 이 L1 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토탈 베리에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에서 이미지에서 픽셀의 이웃하는 픽셀들 간의 그 L1 놈을 로스 펑션을 쓰는 것을 토탈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로스 펑션을 적당히 버무려서 알파와 베타가 있으니까 해서 로스 펑션을 디파인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크립을 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추루 레이블링을 알고 있으니까 세그멘테이션 하듯이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 중에 픽셀은 각각의 픽셀은 하나의 클래스로 클레임이 되어야 되니 수도 레이블링, 아그맥스라는 레이블과 유사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가 공간상에 있으니까 스파셜하게 봤을 때는 이웃하는 픽셀들의 클레임되는 레이블들이 에론논 그 토탈 베리에이션으로서의 로스 펑션으로 디파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고 최소한 요 정도를 저희가 이제 스크립을 한 거예요. 스크립을. 그리고 나서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예시는 이런 그림에 요 정도로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이런 정도로 성능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주어야 되는 레이블이 정말로 위클리하게 지도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도 없으면 unsupervised learning이겠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엔 투머치인 것 같고 저희가 주는 정보를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weekly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예시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정도로 어노테이션을 하고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런 결과가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weekly 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보면 완벽할 것 같은데 좀 더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냐 하면 이제 좀 더 개념이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는 건데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일부러 이렇게 스크램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어노테이션을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거기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뭐 다른 색깔로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터레이티브하게 또는 액티브하게 필요하면 레이블링을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는데 뭘 할 거냐면
어느 부분에다가 레이블링을 더 줘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어야겠죠. 이제 뭐냐 하면 디시전 메이킹을 결국 하는데 휴먼 인터랙션을 중간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블링 우리가 계속 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힌트는 뭐냐 하면 픽셀별로 그, 그 네트워크 예측을 하는 클래스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5가지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클리어하다고 치죠. 이러면은 5가지 클래스 중에 하나를 거의 이 모델은 확정적으로 클레임을 하는 거니까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등과 2등이 확률이 비슷하다고 하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 픽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요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확률 값은 픽셀별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어떤 스레시홀드만큼 크지 않으면 그것을 표시를 해줄 수 있죠. 그 표시를 해주고 그 부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노테이션을 해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을 그 휴먼이 추가적으로 액티브하게 더 하면 모델이 성능이 가장 그 모델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 세그멘테이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픽셀별로 그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프로퍼티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유사한 것들에 대한 픽셀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가 이제 저희는 uncertainty map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뭐라고 클레임은 argmax를 통해서 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크기가 아주 유사하니까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원본 이미지에다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색깔을 좀 바꾸면 여기 쓰지 않는 색깔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이 헷갈리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더 유저가 휴먼이 액티브하게 인발브를 해서 정보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보면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이 부분 지금 여기가 헷갈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델을 다시 학습하고 이 두 번째 이터레이션 했더니 지금 그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었죠. 또 보면 또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서 두 번째 모델이 좀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여기니까 우리가 여기다 더 준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주고, 또 이 부분은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가 좀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액티브하게 어노테이션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세 번째 이터레이션을 해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거의 그 네트워크가 언설튼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죠. 이것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몇 번을 더 한다 하는. 하지만 여기서 개념은 뭐냐 하면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일부의 추루 레이블을 준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학습을 해서 뭔가 세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 한 거에서 언설튼티가 큰 픽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액티브하게 또는 이터레이티브하게 레이블링을 더해주는 거예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재료 이미지지만 전문가가 이 정도는 할 의향이 있는 거죠. 상당히 프랙티컬한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슈퍼바이즈 러닝은 사실은 모든 픽셀에서 정답지를 전문가가 다 색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엔 투머치고, 우리가 좀 가야 될 방법이 어떤 이런
weekly supervised learning이라든지 또는 active learning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추가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미리 다 지금 다 연구된 거지만 그러한 기법들을 우리 쪽 필드에서 우리가 스토리 라인에 맞게 리저너블하게 차용을 하는 거죠. 우리 쪽에서도 메이크 센스하고 프랙티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마지막 예제가 상당히 그것에 핏하고 좋은 성공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적으로는 4가지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였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재료 이미지에서 리포커싱 문제라든지 슈퍼 레졸루션 또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디텍션 또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뭐 위클리 슈퍼바이즈로 하던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하던 좀 더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그리고 그 프랙티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네트워크를 어떠한 학습 방법을 어떠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썼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마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 문제 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연구들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런 주제로 이것을 어떤 해결을 그 문제에 관한 것보다도 제가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러한 특정한 4개의 주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주로 이제 AIX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X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이러한 기술들,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을 최근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X라는 도메인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들이 좀 더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고 주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시작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잘 디파인을 하시고 뭐 그것이 AN이 됐던 CNN이 됐던 어떤 네트워크가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로 그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팅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잘 나오면 좋은 거고 하지만 영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트워크를 그냥 그대로 차용을 해서 우리의 도메인에 적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이제는 그렇게 유니크하거나 노벨티가 있는 접근 노벨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스타팅 포인트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고유한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로 치면은 이게 어떤 뭐 기계적인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재료적인 문제라든지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고안을 또는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어떠한 화려한 네트워크를 썼다는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X라는 도메인 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 문제는 정말로 챌린징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이 커뮤니티에 유니크하고 아주 스트롱한 컨트리뷰션이 있다는 문제를 디파인 하시고 그 문제를 인공지능적으로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X라는 문제를 더 잘 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네트워크나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메인의 특수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사전 지식, prior knowledge를 어떻게 잘 반영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개선을 하든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든 데이터의 오그멘테이션을 하든 로스 펑션 또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반영을 하든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은 조금의 뭐 단순하게 기존의 인터넷에 있는 또는 유명한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용하는 거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고 경험을 쌓으셔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그 기계공학이 되었던 뭐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딥러닝을 활용하는 연구의 방향성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